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26.1%입니다. 수입 의존도는 16.1%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는 일본의 2배가 넘는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한국은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1월 24일에 방송된 중국의 인민통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중국 사정에 정통한 분들과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공유할 만큼 귀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 지상의 보도와 다른 생생한 체험기에 바탕을 둔 중국의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그런 의견은 첫 번째로 퓨처 리 님입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인데 퓨처 리 님이 직접 경험한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 건물들의 공실률이 너무 심각해서 이게 언제 터뜨릴까 관망 중입니다.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중국은 트럼프가 잘 다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에 바글바글했던 대도시의 건물들은 지금은 공실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의 북방, 남방, 8개성의 수많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현급 지역을 방문했는데 공실률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한 사람도 입주가 안 된 건물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경기 부양과 국내 총생산, DGP 조작이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가장 크게 놀란 건 시도 아닌 작은 현급 지역에 30정 대형 건물을 지어놓고도 거기에 한 사람도 입주가 안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곧 터진다고 단언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중국은 현재 표면상으로 6%의 경제 성장률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국의 곳곳을 현지 체험하면서 다니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공실률 그리고 국내 총생산 조작건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정보는 중국과 사업상의 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눈여겨볼 만큼 귀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플랭클리 님입니다. 중국 출장 중에 제가 외국인은 고속철도 탑승이 불편합니다. 표를 살 때 줄을 서서 사야 되고 평균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탑승이 불편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신분증은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자판기에서 발급합니다. 평균 2분이 걸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안이 지인에게 연락해서 신분증 도용되고 있다고 연락 왔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특정인을 인지할 수 있다는 공안 당국이 인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중국의 통제 사회가 갖고 있는 한 단면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줄리오 킴 님입니다. 장가게를 지난달 제가 다녀봤는데 중국인들은 신분증을 10손가락 지문 카드를 입장소마다 기계에 찍고 들어갔습니다. 어딜 가든 잘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 와이파이도 성능이 떨어지고 자주 갈 때는 못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다녀오면 조금 그렇게 상큼한 기분은 잘 들지가 않죠. 그것을
줄리오 김님이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는 남자는 탑워터라는 님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유튜브는 물론 카톡도 다 막아놨습니다. 중국의 친구들은 내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많이 발생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중국의 친구들은 믿지 않습니다.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서 국민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그런 한국 학생들과 홍콩 자유시를 두고 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중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자유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물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도 이렇게 중국의 통제체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그런 통제체제는 상당 기간 동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독한 미식가님이 남긴 마지막 문장은 북한도 중국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검증받은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나머지 통제 기술이라든지 도구, 정책, 제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정치체제와 정치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종의 전체주의를 유지하는 도구와 수단과 방법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귀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정제된 그런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퓨처림이 말씀한 그런 중국의 공실률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중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